세계 측정의 날이었던 어제 국제 단위계 기본 단위인 7개 중 4개의 기본 단위가 새롭게 정의됐습니다. 킬로그램, 암페어, 켈빈, 몰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에 다시 정의됐다고 하는데 아울렛몰에서 켈빈 땡땡땡 이런 바지는 사봤어도 제가 또 상수역 근처 자주 가거든요. 근데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 모르겠어서 오늘 이동훈 기자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기사 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 잘 안 갔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귀 쫑긋해 주세요. 과학을 품은 뉴스, 오늘은 과알못들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동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정말 진짜로요. 네. 몰라서 이거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 네, 어렵죠. 저도 네. 어려웠습니다. 아니, 킬로그램의 정의가 바뀐다 이런 네. 기사가 어제 쏟아졌어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궁금해서 딱 클릭해서 들어가 봤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렇죠.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드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어디에 뭐가 있다. 그렇지만 변하진 않는다. 네. 이런 기사들이었는데 청취자분들께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쉽게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단위라고 하니까 좀 와닿지가 않지만 그냥 우리 일상에 쓰는 그런 것들 다 단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기온이 몇 도더라 할 때 도시 같은 것들, 아침에 몸무게를 쟀는데 내가 몇 킬로그램이 늘었더라. 출근길에 남은 기름량, 회사까지 얼마나 남은 거리, 이런 네. 것들 얘기할 때 우리가 무심코 쓰는 것들이 다 단위인데 이런 단위들에 대한 어떤 정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단위가 사실 이렇게 딱 그냥 우리가 약속처럼 정해놓은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그럼 바뀌는 거예요? 약속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그 약속을 하는 어떤 기준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측정의 날이라는 것 자체를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제를 많은 분들이 성년의 날로는 네. 기억을 하셔도 세계 측정의 날이라는 거를 저도 기사 보고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사실 이 1895년에 시작이 된 건데 프랑스 파리에서 5월 20일, 1895년 5월 20일에 미터 협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세계 17개 나라가 모여서 우리가 길이 단위를 미터라고 정하자 이렇게 협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이런 도량형이라고 하는 단위들을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5월 20일 어제였죠. 이게 세계 측정의 날이 된 건데 이후에 이제 그 국제 도량형 총회라는 게 열려요. 네. 1960년이니까 벌써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것도. 이때 우리가 쓰는 지금 가장 많이 쓰는 7개의 아까 앞서 말씀하신 국제 단위계라고 하는 네. 이 7개가 표준으로 채택이 됩니다. 네. 여기서 이번에 이 4개의 단위, 7개 중에 4개 단위가 정의를 다시 하겠다 해서 단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안에 그 단위를 정의하는 기준을 바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4개 단위가 뭐였죠?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이게 이제 질량을 세는 질량 단위 킬로그램, 그리고 온도 단위인 켈빈, 전류 단위인 암페어, 그리고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몰. 이렇게 4개거든요. 과학 시간에 들어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얼핏, 일단은 네. 익숙한 건 킬로그램 정도 그렇죠. 이렇게 네. 되는데 사실 벌써 100년은 훌쩍 넘은 거잖아요. 네. 갑자기 왜 이 단위의 정의를 바꾼 건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킬로그램을 예로 들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일단 어떤 물체를 1kg이라고 표현을 하려면 얼마만큼을 1kg으로 해야 될까? 이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내가 1kg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그 정도구나라고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1889년에 벌써 130년 전에 네. 이 질량 단위를 정의하는 어떤 금속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르그랑 K라고 불러요. 네. 원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원기라는 말이 이제 표준이 되는 물체다 이런 뜻인데 보통 네. 이제 원기라고 많이 불러요. 이게 이제 90%의 백금과 10%의 이리듐 이런 이제 금속들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작은 이 원기둥 모양의 금속입니다. 그래서 높이와 지름이 한 39mm 정도, 3.9cm 정도인데 네. 요걸 만들고 이 금속의 질량을 우리가 1kg으로 정의를 하자. 요만큼이 1kg이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원기라는 금속을 유리관에 담아서 이 파리 근처에 있는 국제 도량형국 지하 금고에 잘 보관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니까 변하면 안 되니까 금고에 이렇게 보관을 해놓은 그렇죠. 거네요. 네, 이제 요거는 건드리지 말자 기준이니까. 그런데 이게 벌써
말씀드린 대로 이제 130년이 다 됐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보관이 잘 되어 있어도 어쨌든 뭐 표면에 산화가 일어나면서 조금씩 이제 질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처음 만들 때보다 한 최대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 가벼워졌다는 거죠. 아.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사실은. 네. 이 정도면 뭐 머리카락 하나 수준 되는 질량이지만 네. 일단은 국제적인 단위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네. 이 단위의 기준이 변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좀 기준을 바꿔야겠다 우리가 라고 이제 협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의 기준이 되는 금속이 있는데 그 금속이 지금 약간의 변화가 네. 있어서 그걸 다시 보완하자 이렇게 그렇죠. 된 거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건가요? 다시 여기서- 그만큼 100 마이크로그램만큼 붙여 넣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이 뭐 붙인다고 해도 또 지나면은 다시 없어지겠죠, 사실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뭐 변하는 거 말고 우리가 아예 안 변하는 걸로 애초에 변하지 않는 걸 기준으로 하자 해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상수역의 네. 그 상수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 상수라는 게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라기보다는 어떤 네. 절대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항상 어떤 조건이나 어떤 대상이나 뭐 어떻게 하던 간에 일정한 값을 가지는 수. 그러니까 단위를 정해야 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건데 네. 이 질량 단위 킬로그램을 정의를 할 때는 플랑크 상수라는 상수가 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좀 어려우시죠, 슬슬. 쉽게 말해서 이 플랑크 상수는 아주 특수한 저울로만 잴 수 있는 절대 물리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변의 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단위의 정의를 만들면 단위가 변할 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원리는 이해가 그렇죠. 되는데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또 쉽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얼마나 머리를 짜매셨을지 네네. 지금 안 봐도 상상이 가는데. 이 그냥 또 말로 들으시면 훨씬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 4가지 단위에는 이렇게 상수가 각각 적용이 돼요. 아까 그 킬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질량 상수, 플랑크 상수가 적용이 되고요. 뭐 전류, 암페어 같은 경우는 기본 전하라는 게 적용이 되고 또 온도 켈빈은 볼츠만 상수, 또 물질량 몰은 이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보가드로 상수.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어렵나요? 들어봤어요. 네, 이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뭐 이걸 사실 우리가 뭐 생활 속에서 쓸 일도 없고요. 다 외우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뭐 그냥 한 가지 사실 이 불변의 기준이 되는 상수라는 걸로 우리가 물체 대신에 이런 상수를 이용해서 다시 단위를 재정의를 했다. 이게 네. 재정의의 뜻이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단위를 다시 정립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금속 덩어리로 네. 우리가 1kg의 기준을 삼았던 걸 상수로 네. 이제 우리가 바꾸기로 했다. 네. 요렇게 요거 정도만 알고 있어도 어디 가서 안척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이렇게 단위의 정의가 바뀌면 우리한테 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거였거든요. 네. 뭐 기사 댓글들 보니까 혹시 그러면 우리가 고기 살 때 네. 뭐 삼겹살 1kg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게 좀 덜 받는 거냐 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뭐 막상 이제 킬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다 보니까 뭐 몸무게 저울을 다시 조절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준이 됐던 그 물체 원기 자체가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밖에 안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일상에서 느낄 만한 변화는 뭐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뭐 새롭게 단위가 조금 바뀐다고 해도 이 기존에 사용하던 값에 새로운 값을 최대한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쓰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예전에 길이 단위 같은 경우 미터도 한번 재정의가 된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미터도 이렇게 물질을 이용을 해서 원기를 이용을 해서 기준을 삼았었는데 네. 지금은 빛의 속력으로 재정의가 됐거든요. 이때도 뭐 사실 사람들이 느낄 만큼 어떤 혼란이 일어나진 않았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정의의 어떤 기준이 변하는 것 뿐이지 네. 우리가 뭐 사용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위를 재정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뭐 일단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위 자체가 자꾸 변하게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100 마이크로그램이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 네. 어떤 차이가. 음. 그러면은 결국은 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단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사실은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미세 측정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이 뭐 과학적으로 이제 영향을 좀 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원기라는 물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요거를 아주 작게 나눠서 미세한 질량 기준을 만들려면 아무리 나눠도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네. 불가능한 단계가 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상수되면 그냥 숫자를 나누면 되니까 뭐 오차도 없고요. 신뢰도도 높아지게 되고 요즘에 우리 뭐 나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이런 나노 분야라던가 아주 뭐 첨단 반도체 분야 뭐 이런 데는 사실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독극물이라던가 네네. 아니면은 뭔가 정말 이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단 1 마이크로그램이라도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큰일 나는. 생긴다던가 네네. 이런 데서는 이제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주 미세 분야에는 영향을 네. 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제 사실 저 같은 과알못, 네. 수알못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것 네. 같은데 뭐 다 이해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맞아요. 요 정도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금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유튜브 댓글창에 네. 너무 어려워요. 저 수포자였어요. 상선약수의 줄임말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고 계시는데 이 방송을 또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잘 이해가 안 갔지만 난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또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 하셔도 좋을 것 이게 같습니다. 사실 어려운 건 맞아요. 저도 수포자였지만 네.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저도. 자, 그럼 우리 좀 머리를 좀 식혀봅시다. 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너무 집중을 좀 했으니까 네. 좀 이제 멀리 우주로 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주말부터 조금 화제가 됐었던 이야기긴 한데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우주를 항해하는 로켓, 돛담배 같은 로켓 뭐 이런 게 나왔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 기사 제목으로만 보고 네네. 네, 과알못이기 때문에 클릭해보지 않았습니다. 아, 네. 이게 바로 이제 솔라 세일. 이라는 건데 네. 뭐 영어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연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는 로켓인데요. 뭐 그동안 이게 개발이 된다, 개발 중이다 이런 얘기는 많았는데 다음 달 22일에 실제로 이 로켓이 지구 궤도로 발사될 것이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우주 로켓이라고 하면 네. 그 쏘아 올리는 힘이 맞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태양 힘으로 가능하다는 건가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 범선 같은 아주 큰 배가 돛을 달고 바람의 힘으로 항해를 하잖아요. 네.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솔라 세일에는 폴리에스터 필름으로 만들어진 아주 커다란 돛이 달려 있는데 네. 이 돛의 넓이가 32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권투 경기 링 네.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여기 쓰는 재료는 우주에서도 쓸 수 있도록 주로 절연제에 쓰이는 소재를 이용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우주에 바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솔라 세일이 이용하는 것은 태양이나 이런 별들이 내뿜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빛의 경우는 아주 작은 알갱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형 돛을 펼쳐서 이 알갱이, 광자라고 하는 이 빛의 알갱이가 날아오는 힘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추진력을 얻는 거죠. 저는 또 이게 태양의 힘을 이용한다고 해서 뭔가 그냥 열이나 이런. 태양 열이나 네. 아니면 뭐 빛으로 뭔가를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빛에 있는 입자, 네, 맞습니다. 입자의 힘을 빌리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그 정도로 뭔가 속도가 붙을까요? 이게 돛의 크기를 크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대 속도를 보면 빛의 속도의 20%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제 비교를 하자면 사람이 이제까지 가장 빠르게 만든 비행 물체가 보이저 1호인데 네. 이 보이저 1호가 초속 17km밖에 안 된대요. 네. 그런데 이 솔라 세일은 이론적으로는 초속 6만 킬로미터. 엄청 빠른 거네요. 그렇죠. 항해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비교하면 빠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는데 우주에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마찰을 하면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우주에는 공기처럼 심지어 공기같이 이렇게 마찰을 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없다 보니까 네. 속도를 떨어뜨릴 만한 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느리더라도 이게 빛을 계속 받으면서 가속도가 붙다 보면 최대
시속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방해받을 게 없기 때문에 네. 쭉쭉 나간다 이런 말씀인데 네. 이게 정말 우주에서 가능할지 그렇죠. 이래서 이게 기사화가 되고 다음 네. 달 22일 시험 비행이 네. 이게 화제가 되는 거군요. 네. 근데 뭐 처음은 아닌데 일단 이 실제로 비행을 하는 건 처음이 맞고요. 네. 이 2015년 정도에 발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우주에서 이 돛이 펴지는지 제대로 움직이는지 요 시스템만 점검을 해본 거기 때문에 이 로켓 자체가 올라가서 시험 비행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네. 뭐 우리가 그냥 에너지를 이용해서 로켓을 쏘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동력 없이 이런 아까 얘기한처럼 뭐 솔라 세일? 네. 그걸 지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제일 사실 중요한 건데 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추진력을 내서 속도를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속력이 기본적으로 로켓보다는 빠를 수 있고 네. 또 이 태양빛이 무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제한의 동력을 얻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로켓이 연료를 갖고 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쓸 때까지만 정해진 임무만 수행을 하고 바로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솔라셀을 이용하면 우주에 어디든 다닐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이나 로봇이나 뭐 이렇게 우주에 갔을 때 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별에서 이 별로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렇게 네. 그냥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언젠가는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체류하는 게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은 임무를 띄고 일정 기간 동안 올라가 네. 있다가 이제 내려오고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뭔가 무제한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의미가 있는 거군요. 오늘 좀 어렵긴 어렵네요. 했지만 그죠? 여러 가지 뭔가 깨닫는 게 되게 많았던 그래요? 것 같아요. 네. 네, 킬로그램의 재정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솔라세일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 오늘 또 어려운 이야기 또 쉽게 풀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